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의 점포마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2월에는 한 해가 시작되는 설날이 있었고요. 정월 대보름도 있었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친지와 이웃도 만나고 정겨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12일은 정월 대보름이었어요. 대보름은 한때 민족의 큰 명절이었지만 지금은 그 전통이 거의 사라져버려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저희가 2023년 편했던 열차길 옆 마을 사람들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밖의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이 책에 실려 있는 이삼수님 스토리에서 정월 대보름 풍속 한 토막을 옮겨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놀이는 쥐불놀이였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아이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동냥을 했다. 그리고 깡통에 구멍을 내고 빈 가지를 깡통 속에 넣었다. 깡통은 줄로 연결되어 있다. 아이들은 깡통에 불을 붙인 채 머리 위로 휘휘 돌렸다. 이러한 쥐불놀이 전통은 대략 1975년 정도까지 이어졌던 것 같다고 삼수 씨는 기억한다. 조금 전 읽어드렸던 내용은 점포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통이 지금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21세기이고 또 과거의 전통은 사라졌지만 현대에 알맞은 새로운 전통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2월에는 지금은 점포시대 21호가 발행됐습니다. 신문 내용을 비롯해서 마을의 이모저모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유현대 기자님이 나오셨습니다. 유현대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밖의 마을 미디어 팀에서 오랫동안 활약하셨었는데 밖의 마을 TV에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직접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에 나왔던 밖의 샛들마을 소식부터 지금 나오는 지금은 점포시대까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유현대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매월 나가는 점포마을 소식은 이전에 밖의 마을 스타라는 이름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에 방송되었던 밖의 마을 스타에서 진행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은 점포시대 마을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돌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예, 먼저 지금은 점포시대 2월호에 있는 기사를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일면에는 부전도서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2022년부터 안전문제 때문에 휴가 나고 있는데 이 불편한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 2면과 3면에는 가까운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신청하고 찾을 수 있는 도서 대차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5면에는 후원을 모집하는 한울타리 지역 아동센터 기사가 있고요. 8면에는 드럼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올해 77세 된 김갑선님, 그리고 50년 넘게 점포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수복원 이송주 사장님 인터뷰가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기사가 많아서 신문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점포시대, 이 신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지금은 점포시대 신문은 마을의 여러 지정 배포처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포처가 궁금하거나 신문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밖의마을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에서 눈을 보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죠. 네, 얼마 전 부산 날씨로는 드물게 눈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 되게 즐거워했었죠. 그렇죠. 기자님, 오늘 눈이 오는 날을 담은 동영상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2월 7일에 부산에 눈이 왔습니다. 네. 중부지방이나 눈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눈이야? 라고 할 정도로 금방 녹아버리는 눈이었지만 부산 사람들에게는 아주 드물게 보던 눈이었습니다. 저희 시청자께서 이렇게 눈이 내리던 날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여기는 성전초등학교 운동장인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눈이 분분하게 내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이는데요. 아니, 이 사진을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시기에 마을에 알리고 싶은 사진이나 네. 동영상이 있다면 저희에게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설 연휴에 거리에 걸린 정치인들의 인사 현수막도 취재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네. 마을 곳곳에 주로 정치인들이 설치하는 인사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현수막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진남로인데요. 지난 추석에는 화신아파트 아래에 현수막이 몇 개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설에는 없었습니다. 진남로에는 지금 보이는 현수막이 유일했는데요. 점포 삼거리 버스 정류장 부근 아이파크 아파트 뒤편에 있었습니다. 아이파크 각 게이트 입구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게시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아이파크 1번과 2번 게이트 입구에 있던 현수막입니다. 점포 1동 주민센터 앞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붙인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점포동 부산은행 사거리에 있던 정당 현수막입니다. 서울 깍두기 앞 점포교차로에 있었던 현수막입니다. 부산진 소방서 앞 교차로 현수막입니다. 한신아파트 횡단보도 맞은편에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산진구 장애인 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현수막입니다. 점포아파트 입구에는 건설회사에서 붙인 현수막이 많았습니다. 아마 재건축업체 결정을 앞두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마을 곳곳에 다양한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마을을 둘러보고 드시는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지난 추석에 비하여 네. 거리에 게시한 현수막 수가 네.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절 현수막 사진을 매번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 뜻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 20년이나 30년 전에도 현수막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근데 그때 현수막은 지금하고 같지는 않았어요. 일정한 주제 대상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하여 기록하는 것은 세태의 변화를 기록하는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이런 자료가 쌓이게 되면은 훗날 마을 기록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의 이모저모를 담은 다양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5일 밖에 마을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 장면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밖에마을센터는 개소식 이후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는 모두 점포동 주민입니다. 이 가운데 밖에주민협의회 정가피 부회장님을 만나봤는데요. 낸시 기자가 취재하셨습니다. 낸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낸시 기자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카페 밖에서 네. 바리스타로 첫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는 정가피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점포동 마을 분들이 다 모여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것도 있고 여기서 뭐 기타 연주를 할 수도 있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참여하시고 같이 여기 저처럼 시간 잠깐 짬내가지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좋은 아마 제가 여기서 말을 다 안 하지만 오시면 더 많은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공간도 너무 예쁘고 밝아요. 감사합니다. 또, 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네네. 이 공간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할 것 없이 네. 잠깐 오셔가지고 또 보시면 여기 꼭 봉사를 아니더라도 잠깐 와 차 한잔 마시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공간 우리들만의
모이는 공간이 네. 될 수 아지트가 있어요. 되겠네요. 아, 지금 네. 주민들의 지나가시다가 아유 커피 한 잔 먹고 싶다 오실 수도 있고 아이고 거기 누가 앉아 있더라 얼굴 한번 보고 갈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네, 공간이 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마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방문해서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그런 공간이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카페 밖에는 주민들 누구나 찾아와서 소식을 주고받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낸시 기자, 그리고 또 어린이집을 찾아보셨죠? 네, 봄이 되면 모든 학교에서 개학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새로운 원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새롭게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체리라는 아기와 그 아기의 엄마를 만나보았습니다. 첫째를 보낼 때는 네. 되게 걱정도 되고 네. 막 이랬는데 이제 둘째는 너무 진작에 가고 싶어 했고 해서 되게 원생활도 기대도 되고 저도 이제 보내고 나면 시간이 생기니까 네. 너무 기대돼요. 네. 아, 첫째가 아니고 둘째니까. 네, 그쵸. 맞아요. 언니가 그럼 여기 다니고 있는 거네요. 네, 여기 네. 지금 현재 네. 4살 반에 아, 만 네. 3반에 네. 지금도 워낙 그냥 일신 어린이집의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 너무 네. 만족을 하고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밥 먹는 것도 보내면 네. 제가 챙겨주는 것보다 더 잘 먹을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네. 딱히 바라는 게 없어요. 네. 너무 100% 만족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네. 앞으로 또 우리 체리가 좋은 시간 여기서 보내고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잘 봤습니다. 인터뷰 중간중간에 동작을 하고 뭐 말을 하는 체리가 정말 귀엽네요. 네. 이렇게 체리와 또 체리 언니까지 보살펴주고 계시는 일신 어린이집 원장님 말씀도 잠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선생님은 엄마거든요. 네. 제일 좋은 선생님은 엄마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력자로서 전공자로서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체리 때문에 엄마하고 또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체리가 잘 클 수 있도록 옆에서 네.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는 마을이 키우고 또 네. 주변 어른들이 키운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네. 네. 좋은 원장님,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시간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영상 속에서 정인점 원장님의 말씀, 최고의 선생님은 엄마이고 어린이집 선생님은 조력자라는 말이 무척 인상 깊습니다. 낸시 기자,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키웠었죠. 지금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를 돌보는 마을 공동체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포이동에는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일을 함께 의논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전포이동 주민자치회가 그 조직인데요. 조현란 기자가 주민자치회 한재철 회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조현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전포이동 주민자치회 회장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주민자치회는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치회를 이끌어온 한재철 회장님을 만나서 올해 활동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가 마을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만들어서 마을 의제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민들이 마을 자치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재철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그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저희들 욕심이 굉장히 많지만 뭐 네.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법적으로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마을 의제라는 그 마을 사업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읍니다. 모으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이듬해 그 사업을 우리 스스로가 사업을 수행합니다. 수행하고 또 결과를 보고를 하고 또 공유하고 또 다음 해 연도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군요. 물리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마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자치회의 실적이라는 것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런 활동은 올해도 계속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재칠 회장님에게서 네. 금년도 사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들어서 좀 더 이제 점포 이동에서는 이 사업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추진을 해보면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이 확정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어르신들 네.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자 해서 사진을 이렇게 해서 액자까지 만들어서 전달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그 다양한 세대들, 연세가 많으신 분부터 우리 어린이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잘 연결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또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또 마을 전체 동네 한 바퀴라는 이름으로 네. 전체 마을을 깨끗하게 하면서 또 구석구석 우리 나름대로 아름답게 좀 꾸며보려고 하는 사업을 올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한 회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금년도 마을 의제 사업은 첫째,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 사진 촬영, 둘째, 마을의 1, 3세대 이해와 통합을 위한 활동, 그리고 마을 구석구석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이죠. 네, 조일란 기자님 소식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집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린이집이 예전에 많지 않을 때 예전에는 아이들이 골목에서 성장했죠. 젖을 땐 아이들은 언니들 손을 잡고 골목으로 나왔고 골목에는 아이들만으로 이뤄진 작은 사회가 있었습니다. 오빠와 누나는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어린 동생들은 그러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골목은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기 이전에 마을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골목은 또한 마을의 소식과 정이 흐르는 통로였는데요. 사람들은 집 마당을 나와서 골목에서 이웃을 만나고 골목에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골목이 점점 줄어들었고 요즘은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도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하마터면 독립출판사 김수현 대표는 점포동에서 이런 골목의 역할을 마을버스가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민들의 발이 되어 움직이는 마을버스를 타고 내립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서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익히 알고 있는 이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을 소식의 통로 역할을 하는 골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 마을 미디어가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밖에 마을의 미디어 팀에서 만드는 지금은 점포시대와 밖에 마을 TV는 다치고 고립되어 지내는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을 소식의 신경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마을에서 알고 싶고 궁금한 소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밖에 마을 미디어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마을 소식, 또 여러분이 알려주시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저희가 모아서 다음 달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